안녕하세요. 정동섭의 민법 및 민사특별법 맞서북 8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은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썩 좋아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몇 회째죠? 우리가 7회 때인가요? 그때 뭐가 있었냐면 오표시 무효 원칙이라고 해서 그 문제를 한번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부분은 좀 알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맞서북 20페이지에다가 법률행위 해석해가지고 갖다 놓은 거고요. 그 아래쪽에 20페이지 아래쪽에 사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27회 때 나왔던 문제를 그대로 카페에다가 붙여 놓은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어떤 거냐? 자, 법률의 해석이다라고 하는 건 이 문제예요. 자,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요 머리입니다. 머리가 있는데요. 이렇게. 자, 이 머릿속에 갑이라는 사람이 A 집이 있어요. 이 집을 1억에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머릿속에 인식. 근데 요걸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요 입을 통해서 을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1억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요 의사는 머리에 있는 거고 요건 입이잖아요. 그럼 원래 요 내심의 의사와 외부로 표시하는 의사가 일치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둘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이게 1억이 아니라 8천이라고 했다. 그럼 내심의 의사와 8천은 일치하지 않잖아요. 이게 불일치란 말이에요. 그럼 요걸 내심의 의사에다가, 즉 요 머릿속에 있는 의사에다가 효과를 부여할 거냐, 요 표시 부분에다가 효과를 부여할 거냐, 요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심의 의사에다가 효과를 주자,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걸 자연적 해석 이렇게 이야기하고, 머리에다가 아니다, 이 바깥으로 표시한 거에다가 효과를 주자라고 하는 걸 우리가 규범적 해석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원칙은,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자, 여기 자연적 해석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연적 해석은 요 진위, 내심의 의사, 내심이라 그래. 내심의 의사에다가 부여하자라고 하는 것이 자연적 해석이에요. 머리에 있는 게 진위가 중요하죠. 우리 유언 같은 경우는 표시한 것보다는 요 진위가 중요하거든. 가족법상의 행위는 요 표시보다는 진위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요 가족법 행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고 오표시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요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라고 할까요? 생각에다가 중점을 주자라고 하는 게 자연적 해석이에요. 그 다음에 규범적 해석은 말 그대로 표시 행위, 표시. 요 입으로 나온 겁니다. 요 입으로 나온 것을 중시하자. 왜 그러냐면 입으로 나온 것은 상대방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연적 해석은 어떻게 보면 요건 표의자를 보호하는 측면이고 얘는 상대방을 보호하자 뭐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규범적 해석은 입, 그 다음에 자연적 해석은 요 머리 그렇게 중점을 두자, 중점을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건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단 얘를 원칙으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요 자연적 해석을 보충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실제 우리는 절충이에요, 절충. 표시가 원칙이지만 요 내심의 의사도 보충한다. 절충, 두 개를 절충한다 그런 의미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요게 문제예요. 요 문제가. 요 문제 지금 사례가 요게 27회 때 문제가 배정이 됐어요. 이걸 오표시라 그래. 오표시 무효라고 해서 무효의 원칙인데요. 이게 일종의 자연적 해석, 내심의 의사에다가 포인트를 갖다 놓고 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읽어볼게요. 뭐라고 했냐면 매도자 갑은 매수자 을과 갑소유 X토지에 36번지고요. 현장을 확인하고 매매 목적물로 사고 팔았어요. 얼마로요? 36번지 X토지를. 근데 집원에 착오를 일으켜, 착오란 말을 꼭 써줍니다. 헷갈리게. 계약서상의 Y토지에 39번지를 기재하고 이전 등기도 39번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자, 이제 요 사례인데요. 내가 여기다 써볼게요. 밑에다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써볼게요. 자, 요렇게 쓴 건데 지금 갑과 을이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을 맺었는데 어디가 있냐면 X가 36번지고
Y가 뭐였죠? 39번지인가요? 여기가 39번지가 있습니다. 39번지네요. 자, 39번지가 있었다고. 그러면 이 갑과 을이 계약을 맺을 때 뭘로 계약을 맺었냐가 문제예요. 그랬더니 매매 계약하고 그 다음에 요 등기가 있단 말이에요. 등기가. 그러면 매매 계약은 뭘로 한 거예요? 매매 계약은. 예, 맞아요. 36번지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 39번지로 계약을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등기는 뭐가 된 거야? 이 등기는 몇 번지가 된 거죠? 요 36번지로 등기가 된 게 아니라 39번지로 등기가 돼 버린 거야. 착오로. 자, 근데 착오의 문제는 아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요거예요. 요 을은 자, 소유권을 취득했냐라고 물어봐요. 이런 식으로 취득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얘는 X토지 소유권 36번이 취득 못했어요. 이유가 일단은 등기가 안 됐어요. 취득을 못했고요. 그 다음에 Y토지도 취득을 못했어요. 그 이유가 Y에 대해서는 매매, 물적 합의, 매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매매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없었어요. 그럼 결과론적으로 보면 을이란 사람은 X토지나 Y토지의 요 소유권을 취득했다 못했다? 취득하지 못한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자, 그러면 요걸 지문화시킨 건데요. 뭐라고 됐냐면 갑과 을은 여기 갑과 을입니다.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쌍방이 합의한 대로 X토지에 대해서 일단은 성립이 돼요. 계약은 여기 됐으니까. 요건요. 그 다음에 Y토지로 격려된 을명의 Y는 지금 매매가 안 됐죠. 근데 을로 넘어갔단 말이야. 당연히 그 등기는 무효가 되죠. 왜? 계산을 한 다음에 매매 계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매매 계약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을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가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을은 갑에게 X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X토지가 매매가 된 거니까 당연히 을의 입장에서는 등기를 달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뒤집으면 요건 자, 그럼 아까 Y가 넘어갔잖아요. Y가.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누구에게? 을에게 Y 토지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요건 Y는 사고 판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을은 X토지를 달라고 할 수 있고 갑은 X토지, 요 Y토지를 말소 청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차피 X에 사고 팔았으니까 Y가 아니니까 Y는 말소해달라고 해야지. 그래서 여기 매매계약은 X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거고 갑이나 을은 Y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Y토지는 계약이 성립되지가 않았어요.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는데 착오의 문제가 나올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계약이 성립되어야 무효, 취소, 착오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됐는데 착오로서 취소한다 그러면 안 되죠. 아마 우리 그 5표시 무효 원칙에서 요 4번 지문이 가장 잘 나올 거려. 아마 답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Y토지가 을로부터 병에게 양도가 됐대요. 원래 지금 을한테 Y토지가 넘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을은 소유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요 뒤에 있는 병이 양도를 받았다, 양수받았다. 근데 얘가 선이다. 얘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어요. 왜? 앞에 사람이 무권리자면 뒤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권리를 취득 못해요. 다만 우리가 앞에 사람이 무권리자이더라도 뒤에 있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8가지가 있다고. 그게 주중에 하나가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이 있어요. 이건 선의 3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있다면 나중에 계약이 해제가 됨으로써 선의 3자가 있다면 보호가 된다. 뭐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등기 담보에서 청산금을 산정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미 선의 3자에게 넘어가 있으면 그 사람 보호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8번째로 명의신탁이 있어요. 명의신탁에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돼 있다면 그 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총 8가지만
앞에가 무권리자이더라도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 5표시 무효에서도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잖아요. 그럼 뒤에 있는 병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5표시 무효의 원칙은 제가 기본 강의에서도 한 5, 6월 달 정도 되면 이걸 설명을 해줘요. 근데 요거 마스터북이 나가다 보니까 설명을 미리 한 건데 요 부분들은 뭡니까? 요 사례밖에 없어요. 그래 나중에 가보면 알아요. 처음에는 이게 잘 가슴에 와닿지 않는데 가다 보면 안단 말이에요. 한 2번 가고 3번 가면 그때까지만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해서 정리를 좀 했는데요. 5표시 무효의 원칙인 요거 실제 갑과 을은 X 토지를 사고 팔았지만 등기 자체가 Y로 됐다. 그럼 원래 매매계약은 X로 성립되어 있죠. 근데 Y가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이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갑과 을의 진위가 뭐야? 진위가 머릿속의 진위는 X거든요. 그래서 X에 대해서 해석을 하자. 이게 5표시 무효원칙. 잘못 표시가 됐다 하더라도 두 쌍방간은 X를 사고 판 거잖아요. X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된다. 해가 되지 않는다. 무해. 잘못 표시가 됐다 하더라도 해가 되지 않는다. 요 자연적 해석을 가지고 설명한 부분이에요. 요 사례는 한 번 정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법률행위 해석 20페이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